이영균 기자의 야구 멘토리입니다. 야구 멘토리입니다. 왜? 마지막 회입니다. 시즌 1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 첫 녹화가 류현진이 네. 이 동부가 체질일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류현진이 막 계약했을 때니까 12월쯤일 거예요. 저희가 17번을 찍었어요. 인기가 없어서 폐지된 건 아니고요. 그 담당 PD가 육아휴직을 떠나서 맞아. 시즌 1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 도대체 프로야구 팀이란 뭘 하는 데고 왜 존재하는가? 우리나라는 삼성 라이온즈라고 하잖아요. 롯데 자이언츠. 근데 뉴욕 양키즈, 뉴욕 매츠, LA 다저스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 앞에 뭔가 기업 이름이 없어. 기업이 야구단을 운영하거나 소유하지 않아요. 거기는 야구단 자체가 독립된 기업인 거라. 뉴욕 양키스면 그 양키스 자체가 기업이에요. 거기 구단주가 스타인브레너 가문이라고 굉장히 전통적인 부자 가문이 이제 그 야구단을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구단주였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그 자체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단들인데, 한국 야구는 뭐 탄생 배경 자체가 1980년대 초반에 전두환 제5공화국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와 어우러지면서 일종의 홍보 수단으로서의 프로야구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야구단으로 돈을 벌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 야구단을 너해 그래서 각 그룹들이 그냥 하나씩 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야구단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일종의 기업 홍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단이 탄생하다 보니까 삼성 라이온즈, 뭐 옛날에 오비 베어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업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파는 브랜드명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시작을 했죠. 우리만 그래요? 아니요. 또 어디도?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아주 비슷해요. 일본은 요미우리 신문이 만드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소프트뱅크 호크스. 그러네. 한국 야구는 굉장히 적자가 나는 구조를 야구단 모기업이 지원금으로 메워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야구단의 운영 목표가 수익이 아니라 홍보예요. 홍보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승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승을 통한 어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팀이 존재하는 거니까. 사장의 목표는 팀을 어떻게든 최소한 가을 야구 보내는 거예요. 가장 빠른 방법은 투자를 해야죠. FA 선수를 사오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선수를 돈으로 사와요. 모기업에 가서 돈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사장의 최우선 역할입니다. 돈을 많이 땡겨와서 FA도 사오고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게 미덕인 시절이니까 야구단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잃었어요. 야구단 운영 방식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최근 2, 3년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단장이 바뀌죠, 일단. 그렇지. 단장이 롯데 이런데 선수 출신 단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까지는 사장이 새로 오고 단장이 새로 오지만 야구를 잘 몰라요. 야구는 야구인이 하는 것, 선수 출신들이 하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현장이 요구를 하면 이쪽이 막 들어주는 입장만 되는 거야. 그런데 딱히 효과가 잘 안 나. 감독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야 당신들 야구 알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선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선수를 평가할 수 있으려면 누가 와야 되느냐. 선수 출신의 단장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보는 눈과 또 선수 출신 단장이 보는 눈에 대한 일종의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게 현재의 시스템이에요. 적절한 갈등은 이 팀을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라고 선수 출신 단장을 갖다 놓은 거니까. 그게 지금 한국 야구의 변화인데 메이저리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메이저리그는 그걸 안 해본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스피드건 하나에 막 야 쟤는 몇 킬로 던지는 두수야 그랬는데 지금은 막 랩소도 뭐 이런 걸 그 트랙맨으로 재면 막 공이 포수까지 날아오는데 몇 바퀴 도는지 어느 각도로 도는지 타자가 딱 쳤을 때 이 공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각도에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날아가는지가 다 측정이 돼요. 옛날에는 감독이 보기에 단장이 보기에 코치가 보기에 야 폼이 괜찮은데? 야 뒷다리에 힘 좀 줘! 맨날 이랬다고? 뭔 소리야 도대체. 폼이 어떻게 좋다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다 쌓였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이 선수는 시속 몇 킬로미터짜리 타구를 날릴 수 있는 선수야.
변화구가 몇 개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그 변화구를 어떻게 때려내서 어떤 타구를 만들어낼 선수여가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와 데이터의 방향성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야구단을 운영하는 높은 자리에 가는 거죠. 메이저리그가 이 데이터들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그 메이저리그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공유됐기 때문이에요. 2015년부터 스태캐스트라는 게 있었고 그 전에 피치에펙스라는 어떤 투구의 어떤 궤적, 회전수 이런 것들을 측정해주는 데이터들이 경기마다 다 쌓였는데 그거를 오픈을 했어요.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래서 야구단 소속이 아닌 정말 일반인도 덕후. 덕후이 가능하게? 야구 덕후들이 그냥 거기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야구 데이터에 관련한 이론들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중요한 건 프로야구의 어떤 양적 성장이 아니라 이 프로야구라는 리그가 어떻게 하면 혼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합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MLB.com이라는 데 가면 MLB.com 안에 모든 30개 구단의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KBO 프로야구는 각자 있잖아. 각자 홈페이지 다 따로따로 있어요. 표도 다 따로따로 팔아요. 그래. 모자도 MLB에서는 모자도 다 똑같이 팔아요. MLB에서 같이 팔잖아. 그러면 싸게 들어요. 제작 단가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KBO 리그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구단들의 의견이 좀 조금씩 좁아들고 있어요. 줄어지고 있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생존의 문제니까 네. KBO 리그도 선수단 자체를 줄이면서 비용을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잘하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죠. 이 야구단이라는 건 우리도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최첨단 직업군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프로그램은 그렇게 느낌이 안 들어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우리가 야구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데이터는 모여 있을 때보다 쫙 뿌려졌을 때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거.